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부동산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글을 보겠습니다. GTX 환승체계도 제출 의무화로 인해 앞으로 신설 지하철의 정차역은 어떻게 지정될 것인가, 이런 글입니다. 이거는 뉴스 기사인데요. GTX 환승거리 줄이도록 한눈에 보이는 환승체계도 제출 의무화한다. GTX 환승거리 줄이도록 한눈에 보이는 환승체계도 제출 의무화한다. 이게 서울 같은 데도 청량리역 같은 것도 청량리역에서 내려서 버스 타려고 그러면은 막 300~400m 걸어가야 된답니다. 이런 거 이제 앞으로는 이런 거 없게 한다 이거죠. 전철역에서 딱 나오자마자 버스 딱 타고 택시 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죠. 그리고 전철길에도 GTX 탔다가 일반 전차 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환승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환승 체계도 지도를 제출 의무화한다는 겁니다. 인천도 공항철도랑 일반 철도랑 이렇게 환승했는데 이게 막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갔다가 또 뭐 패스 찍고 또 이렇게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해서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런 거를 평면 환승으로 만들면 시간이 엄청 절약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딱 내려서 이쪽에서 딱 탄다. 그러면 이거 그냥 몇 초밖에 안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일로 올라가서 줄 서서 쭉 뭐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가서 또 카드 찍고 다시 들어가서 막 이렇게 가면은 이것만 해도 한 10분 걸립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디테일한 기사 내용은 아래의 그림 파일로 추가하였습니다. 복잡한 설명과는 달리 쉽게 말해 신규 철도 사업에 있어서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것으로서 영화관의 비상피난도처럼 특정 지하철을 신설할 때마다 3차원적으로 그 철도를 이용 환승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 화살표 방향을 그리고 환승 시간을 수치화해서 제출하는 것이죠. 특히 GTX는 환승 지하철, 버스, 택시 등의 대중교통수단과 3분 이내의 환승 시간을 명시해서 환승하느라 시간을 다 잡아먹는 불합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목적입니다. 1. 이미 환승역으로 구축되어진 곳은 기존의 환승 시스템이 잘 갖춰진 경우가 많아 GTX역 지정에 유리하다. 2. 신설 GTX 환승역의 경우 교통수요 밀집을 대비해 환승체계 구축에 유리한 유휴부지, 지하공간 또는 도보이용이 용이한 배후 인구가 많은 위치에 환승역 설정이 통과될 듯. 검신에서도 GTX 및 5호선 등이 인천 1호선과의 환승역 구축 시 어떤 역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은지는 각자 판단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검단 신도시는 이렇게 있으면은 1호선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101역, 102역, 103역. 근데 여기에 이게 설계가 잘 돼 있는 게 이 전철이 지하로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상에는 버스 정류장이 이렇게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지하로 전철이 다니고 지상으로 올라오자마자 버스 정류장이 여러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는 설계는 아주 처음부터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이 또 있네요. 국토교통부는 환승 편의성 검토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를 마치고 최근 제정 고시했다. 30일 밝혔다. 환승 편의성 검토 제도란 새로운 철도, 도시철도를 건설할 때 환승역의 환승거리 최소화 등 환승 편의에 대한 선제적 검토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정안의 핵심은 환승 체계도가 도입된 것이다. 예를 들어 영화관에서 상영 전 비상 대피 동선을 화살표로 그어가며 설명하듯 환승하는 방향이나 순서가 담긴 환승 체계도를 구축해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보행 이동시설이나 승강장 등을 고려한 환승 여건까지 담아 환승 체계도를 구성해야 한다.
종전에는 사업 진행 도중에 환승 체계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어 혼란을 빚어왔는데 사업 초기 단계부터 환승 편의성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GTX가 지나는 역에 건설하는 환승센터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 시간을 3분 이내로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GTX가 건설되면 2시간이 넘는 출퇴근 시간도 30분대로 줄어들 전망이지만 환승에 10분 이상 걸린다면 GTX 사업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이다. 검단 신도시도 보면요. 검단 신도시에 GTX-D가 이렇게 이제 그 김포에서 쭉 계속 가지 않습니까? 여기 계양 신도시, 대장 신도시, 검단 GTX-D가 가는데 이 GTX-E가 또 일로 지나갑니다. 일로. 그래서 또 저 인천 2호선이 이렇게 가는데 여기 GTX-A가 지나가요. 또 여기 GTX-B가 또 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환승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중요한 게 검단 신도시가 다 엮여 있습니다. 검단 신도시는 GTX-A 엮여 있죠. 그 다음에 B랑 같이 공사해죠. 같은 시공사로 같이 공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GTX-B랑 또 엮여 있죠. 그 다음에 GTX-D랑 또 엮이죠. 그 다음에 GTX-E랑도 엮입니다. 그 다음에 F랑도 엮입니다. F는 또 순환선으로 이렇게 돌죠. 그래서 이 GTX 환승은 굉장히 검단 신도시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댓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웬만한 상하식 환승구역은 3분 이내로 가능합니다. 3분이면 생각보다 거리가 꽤 되거든요. GTX-A는 역 출구에서 승차까지 10분 이상 소요되더라고요. 에스컬레이터에서 걷지 않는 기준으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일까요? 잘 지어서 빠르게 승차 가능하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선로의 형태와 시공성만 감안하고 정체역을 만들었더니 환승하느라고 시간을 다 잡아먹으니 법적인 기준을 만든 것이죠. GTX-A가 승차까지 10분 이상 소요되면 이거 빨리 가는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GTX-A 문제가 있네요. GTX를 포함해 모든 지하철은 지하철과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 체계를 구축하고 그 소요 시간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검단에서 GTX 타고 강남까지 30분에 갔다고 쳐요. 근데 요 강남에서 내려서 또 이제 버스 타고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강남역에서 내려서 올라와서 버스 타려고 그러니까 500m 걸어가야 돼요. 그럼 이거 빨리 가는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라오자마자 바로 버스 타는 데가 이렇게 만들어야죠.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곳은 정차역 또는 환승역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 GTX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GTX랑 일반 열차랑 일반 버스랑 이 대중교통은 다 환승, 교통카드 환승이 돼야죠. 이게 안 되면은 GTX역 따로 내고 또 버스 따로 내고 일반 전철 따로 내고 이렇게 되면은 요금이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그래서 이거 옛날에 신문 보니까 이거 환승 시스템을 만든다고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GTX 깊이가 대개 서해선 김포공항급이라 3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말입니다. 뭔가 엘리베이터 이용하면 3분 내 환승 가능 이렇게 해놓고 막상 개통하고 나니 엘리베이터 대기 시간만 추가로 5분 이런 사태 일어날까 조금 걱정되긴 하지만 어련히 잘 하겠죠?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인천 지하철 1호선 101, 102, 103 역사명 설문조사 완료 이런 글입니다. 인천광역시 인천은 소통이 가득 인천광역시 외 지역 거주 1510명 29.84% 인천 1호선 검단 연장선 101 정거장은 다음 중 어느 역명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라역, 검단 아라역 포함 33.78% 법원 검찰청력, 검단 법원 검찰청력 포함 1774명 1등입니다. 법원 검찰청력.
그 다음에 원당 동력 포함 6.36%, 계양천역 15.81%. 그래서 법원 검찰청력이 1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백의정거장은 압도적으로 55.48%로 검단 중앙역, 검단 신도시 중앙역 포함. 검단 신도시 중앙역 그러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검단 중앙역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투표 얼마 안 됩니다. 백삼역은 검단 호수공원역, 검단 호수역 포함 76.13%로 1등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바로 결정 난 거냐? 그거는 아니고요. 이게 이제 주민투표에서 1등이 백일역 법원검찰청역, 백이역 검단중앙역, 백삼역은 검단호수공원역. 이거를 이제 설문조사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역명을 정한다고 합니다. 근데 뭐 굳이 특별한 일이 없지 않는 한 주민투표에서 1등한 거를 고르겠죠. 그래서 거의 뭐 8, 90%는 확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반드시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또 저 심사위원들이 또 다른 역명을 제시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8, 90%는 확정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5호선과 GTX 발표 시 승복합시다. 이번 달에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5호선과 GTX를 발표한다 그러죠. 그러면 이제 거의 결정 내고 발표하는 건데 노선을 발표한다는 겁니다. 노선. 그래서 서울 5호선 노선하고 GTX D 노선을 발표한다 그럽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한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발표하기 전에 노선이 결정됐다는 거죠. 그래서 노선 결정을 발표하면은 승복하고 뭐 저기 예타면 이제 빨리 해서 빨리 해자 이거죠. 인천 아니든 김포 아니든 발표 후에는 니 편 내 편 없습니다. 깨끗이 승복하고 예타 면제 및 빠른 착공에 집중합시다. 발표 후에 극렬 반발하는 무리가 있다면 그 무리들이 검단을 정치적으로 이용만 하려는 질 나쁜 인간임을 우리가 현명하게 인지하고 대응합시다. 발표 후 무산운동만은 절대 안됩니다. 이런 글입니다. 이게 지금 막 5호선 필요없다 뭐 그따위라면 때려쳐라 막 이런 말이 많은데 이 서울 5호선만 대기를 학수고대고 기다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 애같하게. 그래서 빨리 예타면제 해서 빨리 해자. 어느 역이든 좋다 이거야.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더는 늦춰지면 안 되고요. 이번 달 내로 결정돼서 노선도 결정돼서 이제 갈등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을 보겠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것보다 12월 달에 발표한다고 했으니 계획대로 더 미루지 말고 발표라도 했으면 좋겠네요. 검단 신도시 주민으로서 빠른 착공안 지지합니다. 나머지는 쭉 댓글이 많은데요. 다 싸우자고 덤비는 댓글만 많아가지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정부 후제 강남 가는 고속 GTX 발표 예정. 배준영 연말에 호재 하나 더 있어. 이달 중 GTX-T 발표. 이런 글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 후제 강남 가는 고속 GTX 발표 예정. 배준영 연말에 호재 하나 더 있어. 이달 중 GTX-T 발표. 2023년 12월 1일 이도형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영종도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배준영 국회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마침 의원님 또 지역구가 또 영종이고 거기에 또 공항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공항철도 직결 문제 또 아니면 급행화 문제 뜨거운 현안이 될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종대교, 인천대교라든지 공항철도 직결 문제라든지 또 영종지역에 어떻게 보면 또 현안 수건 사업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 20년 이상 넘었던 일들인데 오래됐어요.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이게 다 의원님 어떻게 보면 임기 내에 지금 어떻게 보면 진짜 어마어마한 발전
변화를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소위 한 말씀 해주시죠. 배준영, 네, 제가 되게 좀 운 좋은 국회의원 같기도 하고, 이 이도영은 MC인가 봅니다. 열심히 하신 거 아니고요. 배준영, 다들 열심히 하셨죠. 그리고 아까 말씀은 안 드렸지만 영종의 좌석버스, 급행 좌석버스가 강남 가는 게 없었는데 이번에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3연륙교 착공이 됐다든지 공항철도 환승하려니 안 돼서 1,000원 비쌌는데 1,000원을 깎았다든지, 그리고 연말에 또 호재가 하나 발표될 텐데 GTX-TY가 확정돼서 발표가 됩니다. 지난번에 원희룡 장관이 영종을 와서는 발표를 했고 방송에도 일부 나간 바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 서부권을 말씀드렸는데 GTX 라인이라는 게 지하로 빠르게 다니는 수도권의 출퇴근 라인 아닙니까? 190km로 달리거든요. 이도영, 광역급행철도니까요. 배준영, 광역급행철도니까 그래서 그게 12월 달에 이제 확정돼서 정부에서 공식 발표합니다. 그래서 그런 호재들이 지난 3년 동안 다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교통 문제가 사실 마땅히 누려야 할 우리 인천 시민들이 권리였는데 누리지 못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을 찾아오는 과정에 함께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도영, 지금 보니까 이게 질문에 임기 내 이것만큼은 꼭 하고 싶다고 물어보라고 돼 있는데요. 어차피 지금 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이고 오히려 이 질문보다는 재선이 돼서 총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재선이 돼서 이것만큼은 내가 꼭 완성해야 되겠다, 이것만큼은 이뤄내 가지고 이것만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배준영,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지금 옹진 등을 가는 여객선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정부에서 전부 지원할 수 있는 공영제를 해야 될 거가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천 내양이 발전되려면 인천역에 KTX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도 한 500억 원 안쪽으로 얼마 안 들기 때문에 그거를 해야 되고, 이도영, 인천 KTX? 배준영, 네, 마지막으로 강화하고 영종간을 잇는 다리를 놓게 되면 5,000년의 지붕 없는 박물관을 전 세계인과 공유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꼭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 영종도랑 강화랑 이렇게 다리를 놓잖아요. 그럼 강화에 그 옛날 그 유물들이 엄청 많습니다. 박물관도 많고요. 그래서 강화 전체가 이게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이거죠. 그래서 인천공항에 내려서 바로 강화도로 그 박물관 구경 가는 외국인들이 많으면은 이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도영, 이 세계를 다시 하시기 위해서는 꼭 재선되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GTX-TY 사실 궁금한 내용이 많은데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모시는 걸로 하고요. 지금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거든요. 마지막으로 인천 시민 여러분께 그리고 지역 주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듣고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배준영, 네, 오늘이 12월 1일 아닙니까? 벌써 이제 마지막 12월 달이 됐는데 새해 인사를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12월 한 달 남았으니까 못하신 일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도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고요. 저도 열심히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영, 네, 의원님, 어떻게 된 게 저 진행자인 저보다 먼저 새해 인사를 하시다니 이건 반칙입니다. 벌써 새해 인사를 해야 될 12월 첫째 날인데요. 오늘 영종 지역구를 하고 있는, 그리고 웅진 강화군을 지역구로 하는 배준현 국회의원과 함께 9호선 그리고 인천 공항철도 직결이라는 내용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배준영, 네, 감사합니다. 역시 윤정부 뭔가 터트릴 줄 알았음. GTX-E는 언급이 없네요. GTX-DY자 크크크. 지금 김포 시민분들이나 검단 시민분들이나 이 교통 문제 지금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지금 대통령이 직접